너 왜 나 처음만큼 안 사랑해줘? 난 네가 이래서 싫어. 막 이런 말을 막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도 친구로 지내자 그랬거든. 성격만 착해요. 그냥 뭐. 재회 꿀팁. 한잔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준세공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간 하는 이 컨셉은요, 내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그런 거, 토크. 평소에 제가 비방용으로 토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렇게 뭔가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토크 방송이라고 하니까 약간 기대도 되면서 부담도 되면서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말을 조잘조잘 하다 보면은 사람이 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이 또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공주님 그렇게 말하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계실 수 있어요. 뭐 종종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영상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주시고 그냥 가볍게 우리 킬링 타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준비하면서 뭐 쉴 준비하면서 친구하고 조금 떠드는 뭐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저의 첫 번째 주제는요, 이별, 사랑, 전남친, 재회 이런 것들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은 제가 화장을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짜자잔, 이게 뭐게요? 옛날에 7년 전쯤 10년인가 뭐 아무튼 굉장히 오래전에 모노 아이즈 그리고 뭐 이니스프리, 에뛰드, 섀도우 같은 거에 한참 미쳐있을 때 쓰던 그런 립 앤 아이 리무버가 이번에 다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또 보니까 과거에 이거 되게 좋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 쓸 때 만나던 그 남자야 잘 지내니? 이런 생각이 또 조금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면서 여러분들 제가 또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클렌징을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모노 아이즈 색감, 발색 굉장히 좋은 거 여러분도 아시죠? 요것도 재출시가 돼서 제가 엄청 즐거워하면서 오늘 요걸로 살짝 메이크업 해주고, 또 더 중요한 거, 이 픽서로 지금 마스카라 올린 거거든요. 요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눈썹이 뿅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여서 요거를 다시 이렇게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클렌징 냅다 할 수 없다. 굉장히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점, 먼저 눈을 좀 지우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의 첫 연애는 17살 때 부터였어요. 갖가지 이별을 좀 많이 겪어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안 겪어본 이별이 있다고 하면 잠수 이별? 아무튼 제가 첫 번째 남자친구는 제가 좋아해서 사귄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나이도 너무 어렸고 17살이 뭐 사랑을 알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정말 사랑했었거든요. 우리 오빠가 이거 보면 아주 극대노하는 거 아니야? 물론 저는 지금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이별은 완전 전세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헤어졌다 만났다도 많이 했고 그때마다 뭐 거의 제가 붙잡고 그렇게 다시 만났지만 결국 우리의 마지막 이별의 키는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친구는 그 아이가 저를 좋아해서 만났었고 그 친구를 만날 때 스트레스도 너무너무 많이 받았었지만 또 행복하기도 했어요, 나름.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진짜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줬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별은 굉장히 추잡스러운 이별을 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둘의 사이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헤어지고도 헤어지지 않은 순간이 있었고 그 아이의 비밀을 다 알았을 때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얘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매달리는 뭐 그런 굉장히 복잡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되게 장황하죠? 인생의 큰 전환점을 그 친구 때문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잔잔바리로 만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뭐 다 조금 이상했어요. 내 마음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내 인생은 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것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일이야? 너무 시간 아까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때 내가 그 경험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좀 더 어리숙하고 지금 오빠를 만났을 때도 실수를 많이 하고, 물론 제가 지금도 오빠한테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미성숙한 나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조금 덜 아파했어도 됐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되더라고. 그 이별의 아픔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조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아픔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뭐 보통 이별의 아픔이 조금 있으시다거나 뭔가 남들의 연애는 어떤가에 대한 게 궁금하셔가지고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아픔을 겪었고 어떻게 극복을 했냐. 솔직히 말하면 그 정답은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 그 사람을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잖아.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더 외로워지고 더 작아지고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만난다면 껍데기만 만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일단 클렌징 오일을 해주겠습니다. 제 첫사랑도 한 3년을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헤어졌다 만났다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붙잡았을 때 되게 많이 붙잡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애들 싸움처럼 헤어진 거지. 저 여기 잘 해줘야 돼요. 왜냐면 오늘 여기에 또 요 헤어 팡팡이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봐요. 지워지니까 완전 머리가 없죠? 좀 완전 발판이야. 내가 어디까지 말했지? 한 번은 걔가 저를 다 차단을 한 거예요. 원래는 내가 연락을 하면은 받아주고 막 그랬는데, 왜냐면 내가 걔한테 헤어지자고 한 이유가 나 좀 알아줘. 나 힘든 것 좀 알아줘. 이런 마음으로 걔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완전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행동이죠.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근데 걔를 막 붙잡았어. 엄청 붙잡았지.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졸업사진을 찍는 날 우리는 사진관에 가서 찍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진관에 다른 애들이 다 있는데 걔한테 가서 나랑 제발 얘기 좀 하자고. 그 정도로. 근데 그 친구는 사실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기다렸다는 듯이 헤어진 거지. 여러분, 전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이렇게 팩을 발라줄게요. 근데 그때 제가 다니던 영어 과외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은세야, 사랑은 모래랑 똑같아. 손으로 이렇게 꽉 쥐잖아? 그러면은 이 사이로 다 빠져나가. 근데 모래를 이렇게 들면 어떻니?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사랑은 쥐는 게 아니라 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붙잡지 마. 붙잡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 그냥 그 사람은 너가 진짜 집착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너의 모습이 정말 싫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자다가 갑자기 눈이 팍 떠졌어. 진짜 토가 막 너무 마려운 거야. 팩을 붙였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경 쓰는 게 국룰 아니에요? 나만 국룰이야? 아우 씨, 불편해 이거. 갑자기 자다 일어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그래서 제가 그대로 뭉져 누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염증 수치가 너무 높대요. 근데 어디에서 염증 수치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대. 말 그대로 내가 화병에 걸린 거야. 얘가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근데 진짜 우스운 거죠, 사실. 내가 얘를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그리고 걔가 다른 사람이 좋다는데 내가 그거를 이해해주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제가 아프고 나니까 살이 막 되게 많이 빠진 거예요. 갑자기 날씬해지니까 이제 또 고등학교니까 사람들 약간 세간의 이슈가 된 거예요. 내가 살이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노티드로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ASMR 해야 돼? 걔에 대한 생각은 이제 저버리고 다른 남자애를 만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난리가 난 거야. 너가 걔를 만날 수 있냐면서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튼 여차저차 제가 그 남자애랑 전 남친이랑 다시 사귀게 됐는데 그 뒤로 얘가 좋질 않은 거야. 그냥 모든 행동이 정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아프고 앓고 정말 전력을 다해서 아파하는 동안 나는 얘를 다 잊은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헤어졌을 때 그 아이한테 나 더 이상 너 못 만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걸요? 저 진짜로 되게 차갑고 날카롭게 끊어내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진짜 그러질 못해요. 마음이 되게 약하거든요? 도저히 못 만나겠더라고. 그니까 걔는 나를 빈 껍데기를 한 3개월을 더 만난 거야. 걔가 저를 막 엄청 저한테 매달렸어요. 제발 다시 만나달라. 그래서 알았지. 진짜 내가 이렇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상대방은 좀 더 싫어하겠구나 라는 거를 제가 스스로 겪었던 순간이에요. 근데 또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두 번째 남자친구를 또 그렇게 매달렸다. 근데 걔한테도 매달렸는데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사귀지는 못했어.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떨어질까봐 매달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내 욕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매달리는 거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서.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절대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거절을 하면 내 자존감이 너무 깎여. 그게 저는 진짜 키포인트거든요. 내 자존감, 내 자존심이 깎이면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진짜 깊은 우울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라는 사람이 얘한테 매달리는 동안 계속 거절을 당하면서 뭔가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눈을 자꾸 가리네 이게. 그런 자기 비하, 자기 혐오, 거기다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더 많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내가 그렇게 매달려서 이 사람 만나봤자 뭐 해요, 여러분? 그 껍데기 만나봤자 뭐 해? 나를 안아주지도 않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진짜 저는 그것도 확실하게 느꼈던 게 두 번째 만났던 남자친구도 제가 매달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의무적으로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성격이 사실은 되게 착한 친구예요. 성격만 착해요. 그냥 진짜 입이 근질근질해 죽겠다. 본성은 순한 아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걔도 나를 밀치지 못했겠지? 얘가 나한테 짜증을 내더라고. 내가 그렇게 매달려서 어찌어찌 우리 잘해보자 하고 걔가 나한테 다시 연락을 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사귀었을 때, 우리가 싸울 때도 얘는 한 번도 저한테 큰 소리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나 혼자 막 개지랄을 하는 성격이었지 얘는 어떡하라고 됐어 이 정도인 애가 나한테 짜증을 내더라고. 난 네가 이래서 싫어 막 이런 말을 막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떡해? 얘를 잃을까봐 중신처럼 다 듣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다시 돌아가 그 닥터 스트레인지 영혼 이탈하는 거였죠. 서원에 문 열어 다시 돌아가. 야 이 미친년아 넌 지금 이 말을 듣고 이 새끼를 만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한잔해야겠다. 아니 사랑 그게 뭔데 극악게 뭔데 제가 일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도 결심을 했고 그 친구를 잊어보려고 다른 사람을 만나봤지만 모든 행동을 다 비교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세상에 그 사람은 한 명이잖아요. 얘한테 없는 게 내가 새로 만나는 사람한테 있을 수 있고 새로 만나는 사람한테는 없는 게 얘한테는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때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면을 다 얘한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새로 만나는 사람한테 좋은 점만. 이게 문제야. 내가 지금 얘를 심적으로 너무 받들고 붙잡고 싶고 내가 얘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아이의 단점들이 안 보여. 내가 얘를 만날 때 느꼈던 그런 스트레스, 짜증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아이의 그 극장점만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왜 이게 안 돼? 얘는 왜 이게 없지? 이런 것들. 정말 잘못됐어. 정말 얘랑 쫑이 났을 때는 엄마 옆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자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본가로 좀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점점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접혔네.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괜찮아지지도 않았어요. 또 내 인생에 대한 그런 회의를 많이 느꼈어요. 그 아이랑 헤어지면서.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 진짜 잘 살고 싶다. 걔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나 진짜 잘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호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새끼가 나한테 호주 갈 때 연락을 한 거야. 잘 갔다 오라면서. 근데 더 웃긴 건 그때 당시에 저는 남자친구가 없었고 걔는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지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나한테 잘 갔다 오라면서. 내가 극대로 해가지고 개지랄 했잖아. 나한테 그래도 친구로 지내자 그랬거든. 그래놓고 지 여자친구가 딱 생기니까 연락을 끊고 지 여자친구랑 헤어지니까 나한테 연락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막 개지랄. 야 이 미친 새끼야. 너는 친구가 여자친구 있으면 연락하고 여자친구 없으면 연락을 안 하는 게 너는 친구냐? 너 씨발 간보지 마. 새끼 하면서 내가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 지금 팩을 뗐고 이번에는 이 크림을 좀 발라줄게요. 걔는 내가 그렇게 만만했던 거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자기 여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없을 때 나한테 연락을 한다? 프라이머리 노래 그 가사가 있잖아요. 너는 지금 뭐해? 잔이 바뀌야? 또 결국엔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오빠 너 남친 있어? 이렇게 하는 그 있잖아요. 그게 완전 딱 맞는 말이라니까? 근데 내가 걔한테 화를 냈다고 했잖아.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속 시원하고 그때 당시에도 나 드디어 얘한테 벗어났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호주를 갔어요.
그때 제가 호주를 갔던 게 약간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에는 이렇게 영향을 줬는데 이제 우리 입술에도 영향을 조금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2개를 다 발라볼 거예요. 얘는 진저 슈가 에센셜 립밤과 진저 슈가 립밤 스틱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스틱 형태는 잘 바르지 않아요. 왜냐면은 뭔가 보습감이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야. 근데 얘는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한데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좀 부족할 때는 얘를 발라줘야 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오빠 만났을 때 빼고 가장 행복했을 때를 꼽으라고 하면 남자친구가 없었던 1년이에요. 왜냐면 남자친구를 만날 때는 진짜, 남자친구가 있을 때는 감정 기복이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나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왜냐면 저는 원래도 감정의 결이 예민한 사람이어서 마음이 쓰이거나 힘들거나 이러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스타일이거든요. 남자친구가 없으면 뭐 딱히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다시는 남자친구 안 만들어야지. 그게 내 인생이 더 이롭겠다. 절대 이 사람과 미래를 그리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빠를 만난 이유는, 뭐 제가 저희 오빠를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왜 만났지 나는 근데 진짜 오빠를? 귀여워서? 아무튼 저는 그 뒤로 연애는 안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또 연애를 안 합니까? 그죠? 연애는 진짜 중요해요. 연애에서 배울 수 있는 감정선이 저는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을 처음에 내가 사랑할 때 솔직히 말하면 내 부모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게 평생 간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도 하려고 하는 거고 엄마 아빠가 뜯어 말려도 만나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진짜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러면 안 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게 이 연애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랑이라는 관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겪으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보는 힘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애를 할 때도 좀 똑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개인의 스타일이 항상 다 있겠지만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 또 그런 비슷한 류의 사람을 또 만나고, 또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 또 만나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외로워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 내면의 외로움은 연애를 한다고 채워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애를 정말 건강하게 하고 싶으면 혼자 있어도 그 혼자만의 시간을 사랑하고, 나라는 사람이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없어도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에 저는 연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왜냐면 내 내면의 외로움은 연애 초반에는 상대방이 채워줄 수 있겠지만 이 연애가 1년, 2년, 3년 지속이 되다 보면 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이 처음처럼 화르르 크지가 않다? 그래서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너 왜 나 처음만큼 안 사랑해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그랬고.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래 만났기 때문에 사랑의 방식이 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있으면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치. 근데 내가 얘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막 심장이 막 콩닥콩닥 이러진 않잖아요. 내 외로움을 상대방에게서 채워주길 바라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랑의 방식의 변화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나를 처음 만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한테 지금 너무 좋아서 잘해주는 것들을 너를 오래 만났을 때 똑같이 잘해주지 못할 수는 있다. 하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뭐 헤어지고 싶어서 뭐 그런다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미리 이런 거는 조금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자도 솔직히 살면서 처음 봤어요. 선전포고 하는 거잖아. 난 변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다행히 저희 오빠는 제가 생각했을 때의 큰 틀은 변화하지 않았어요.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들은 변화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쭉 만나고 있는 거겠죠? 그게 아니었으면 당장 갖다 버려! 난 내가 제일 중요해. 오늘 이렇게 배달의 민족이 너무 많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별에 많이 아파하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헤어진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을 더 만나도 될지 더 만나면 안 될지. 한잔하고. 근데 참 그게 안 되죠. 너무 사랑하고 나는 아직 얘랑 그렸던 미래들이 너무 많은데 얘는 아니라고 하는 게
믿겨지지 않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그린 이 미래가 나는 맞는데 얘는 아니라잖아. 그러면 그냥 놔줘야죠, 사실. 근데 제가 어쨌든 전남친들하고 다시 연락을 하기도 했고 마지막에도 전남친이 저한테 2번 정도 연락이 왔었거든요. 솔직히 좀 비밀인데 100% 효과 있다고는 보장 못하는데 한 90%? 제외 꿀팁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별을 통보받았어. 우리 그냥 헤어지자. 내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 물론 상대방도 알 거 아니야. 지를 너무 좋아하는 걸. 그래. 뭐지? 그래 알았다고? 그래 알았어. 나는 아직도 너랑 잘 맞춰가보고 싶은데 너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뭐 여기까지인가 보지. 이쯤에서 그러면 정리하는 걸로 하자. 뭐야? 이렇게 담담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돼. 이게 맞나? 약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잡고 싶으면 잡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그 마음을 물 떠놓고 빌어. 얘 앞에서는 쿨한 척해. 알았어 하고 막 속에서 울분이 터지고 막 눈물이 나오고 전화하고 싶고 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운동을 하는 것도 괜찮고 저는 뭐 제가 이런 말 하면 약간 꼰대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책을 읽는 것도 좀 괜찮고요. 친구를 만나는 것도 괜찮고 근데 운동을 할 때는 필라테스 이런 것보다 격렬하게 땀을 낼 수 있는 운동을 좀 추천드려요. 막 줌바라든지 뭐 수영, 배드민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유산소 위주로 친구를 만날 때는 술 먹는 친구를 만나지 마세요. 웬만하면 집에 갈 때 그렇게 공허하다? 전화를 해 마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카페에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을 위주로 만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이별하고 한 2주 정도까지는 내지는 한 달까지는 감정 상태를 맨정신에 말로 털어버리고 친구 앞에서 좀 울고 그러면 되잖아요. 저한테는 제일 좋은 친구는 사실 엄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말해. 근데 우리 엄마 귀에 딱지가 지겠지. 근데 엄마는 다 받아줍니다. 저희 고민을. 그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씩 있을 거예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는 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빠는 안 될 것 같아. 감히 내 딸을 약간 이러면서 본인이 본인의 감정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해소를 하면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줘야지 내가 붙잡으면 내가 하찮은 사람이 된다니까요. 뭐 인스타 업로드 하지 마시고요. 스토리 올리지 마시고요. 카톡 프사 같은 거 바꾸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똑같이 지내세요. 아니 왜 연애할 때는 한 번도 안 바꾸던 그 프로필 사진을 이별하니까 막 3시간에 한 번씩 바꿔? 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헤어질 때는 이 사람이 나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헤어진 거잖아요. 근데 나의 소중함을 한 번이라도 잊은 사람? 난 다시 만날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가 항상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잖아. 연애의 종착지가 결혼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혼을 해서 내가 이 배우자를 선택을 했다고 하면 세상에 둘도 없는 파트너고 내 목숨만큼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 선택에 의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신뢰가 기반으로 어떻게든 이루어지는 관계여야 하는데 중간에 한 번이라도 나에 대한 소중함을 조금 잊었다 이러면은 그 신뢰가 확 깨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랑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좀 챙길 줄 알고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뭐라 그래? 원 그래프? 그럼 나라는 사람이 6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어야지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애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사람은 정말 조금인데 그 안에서 애인 이만큼, 가족 이만큼 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내가 되었다? 보상 심리도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있거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게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일단은 내가 내 자신을 좀 많이 사랑하고 아껴줘야지 그 다음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여태까지 저의 주절주절 모멘트였고요. 이렇게 맥주를 마시니까 입술이 또 다 닦였어. 근데 제가 또 입술이 엄청 건조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립밤 바르고 돌아놓으면 마르고 립밤 바르고 돌아놓으면 마르고 그럴 때는 딱 침대 옆에 이렇게 스틱형 립밤을 두고 아시죠? 이거 원래 아리따움에서 찌릿찌릿 유명했던 거. 저는 어떻게 바르냐면 이렇게 발라요. 이 입술 벗어나서까지
그래야지 뭔가 약간 바른 것 같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이 진주 슈가 라인을 에뛰드 아리따움에서 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립밤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모노 아이즈도 출시가 됐고, 이렇게 픽서 이것도 유명한 거 아시죠? 이것도 블랙이어가지고 꾸안꾸 메이크업이 그렇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모든 여러분의 헤어가 팡팡팡, 헤어 팡팡이 또 추억의 제품이잖아요. 20대 초반의 추억의 제품 필요하시면 사용해보시면 좋겠고요. 모든 여러분들의 love 응원합니다. 저도 아직 한참 멀었어요. 저도 맨날 그래요. 나를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막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좋은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사람하고 제외할 생각하지 말고. 아우, 언니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안녕.